의도 인텐션의 힘에 관하여. EA. 의도는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였던 윌리엄 틸러 윌리엄 A. 틸러는 그림과 같은 IIED 인텐션 임프린티드 일렉트라닉 디바이스라는 의도를 저장하는 전자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는 전자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IED의 구체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IIED의 내부 구조. IIED는 복잡한 하이테크 장비가 아니라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기성 부품으로 구성된 단순한 발진 회로 기반의 전자장치입니다. 발진기 아설레이터는 메가헤르츠 주파수 범위에서 무작위적인 전압 노이즈를 생성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메모리 소자 EEPROM는 인간의 의도가 전기적 신호의 편향 형태로 기록되고 저장되는 기억 공간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회로를 구성하는 레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축전기, 다이오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 IIED 장치를 가운데에 두고 고도의 명상 훈련을 받은 3명 내지 4명의 실험자가 자리를 잡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 의도 상태와 동일함에서 실험 대상에 일어날 명확한 물리적 변화를 마음속으로 시각화하면서 특정 의도 문장에 몰입합니다. 이때 장치 내부 발진기가 만드는 무작위 전압 노이즈가 인간의 집중된 의식 에너지와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통계적 편향 패턴을 가지게 되며 이 정보가 메모리 소재 EEPROM에 정전 기적 전자 기적 상태로 저장 각인되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실험. IIED를 탁자 한가운데 놓고 매우 숙련된 명상가 4명이 탁자를 둘러앉게 했습니다. 4명은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틸러가 명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도를 품게 하였습니다. 초파리로 하여금 ATP 생성을 현저하게 증가하게 하여 유충의 생명 기능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충의 발달 시간을 현저하게 감소하라. 이런 의도를 15분간 품고 있게 했습니다. 대조군은 IIED에 아무런 의도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림에서 보듯이 ATP 대 ADP 비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IIED에 노출시킨 유충의 성장 속도가 15%가량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조군보다 더 건강하고 그 후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 틸러는 4명의 명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도를 품게 하였습니다. 물의 pH가 증가하라. 대조군에서는 IIED에 아무런 의도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물의 pH는 그림에서 보듯이 대조군에 비해 10배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 틸러는 4명의 명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도를 품게 하였습니다. 알카리 포스파타아제 ALP의 활성이 증가하라. 여기서 알카리 포스파타아제는 간 효소입니다. 대조군에서는 IIED에 아무런 의도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군에서 ALP의 활성이 30%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P값은 0.001 미만 증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틸러의 IIED 기술을 이용하면 의도를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도의 힘은 어떻게 개발하는가? 의도의 힘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명상, 기도, 바이오 피드백 등이 있지만 최근 가상현실 VR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의도의 힘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VR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VR을 이용하여 의도의 힘을 개발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환자는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공간에 나타난 자신의 3D 아바타 손이 컵을 쥐거나 앞으로 뻗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2단계. 가상 화면의 오른손을 움직이세요라는 시각적 신호가 켜지면 환자는 실제로 오른손을 움직이는 강한 상상을 합니다. 3단계.
이제 환자가 오른손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동안 VR 환경의 외부에서 아퍼레이터가 VR 속 아바타의 팔을 움직여줍니다. 4단계. 이와 같이 VR 환경에서 3단계를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VR 환경의 외부에서 아퍼레이터의 도움 없이 아바타의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아퍼레이터의 도움 없이 아바타의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정리하면 VR 기술을 잘 활용하면 의도의 힘을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질의 구조에 파동이 존재하는가? 미시세계의 전자, 광자, 원자 등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잘 밝혀진 사실이지만 거시세계의 물질이 파동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9년 빈 대학 부설 실험물리학 연구소의 앤톤 자일링어는 60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플러렌 FULLERIAN을 이중 슬릿에 통과시켜 전자의 파동처럼 간섭 무늬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 분자에서 파동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질량이 큰 거시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환경만 통제하면 파동성을 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물질의 파동성은 모든 물질이 가진 본질적인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전도 현상 슈퍼컨덕티버티에서 보듯이 금속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금속 내부의 수많은 전자들이 쿠퍼 쿠퍼 PAIR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양자 파동 상태가 됩니다. 또 초유체 현상 슈퍼플루이더티에서 보듯이 액체 헬륨도 극저온으로 낮추면 양자 파동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면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아 물질의 구조에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의도가 물질에 전달된다는 증거가 있는가? 프린스턴 대학 공과대학의 공학변칙 연구소 PEAR의 로버트 잘라버트젠 그림의 좌과 브렌다 덤브렌더던 그림의 우은 30여 년에 걸쳐 지향된 의도가 기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무작위 사건 발생기 랜덤 이벤트 제너레이터 REG라는 기기 앞에 앉아서 이 기기와 어떤 물리적 접촉도 하지 않고 단지 기기 앞에 앉아 1이 더 많이 나오게 하겠다 혹은 0이 더 많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지향된 의도를 먹게 하였습니다. REG는 1초에 수천 내지 수만 번씩 아주 공정하게 전자적으로 동전을 던져 0과 1을 뽑아내는 전자칩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확률은 정확히 50대 50으로 수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잔과 더는 30년 동안 이런 실험을 250만 회가 넘는 실험을 했으며 그 결과 인간의 의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런 기계 장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후 68명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재현되었습니다. 잔과 더는 의도가 REG 전자칩과 같은 미시적 존재에 끼치는 실험 외에도 인간의 의도가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물리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슬, 물, 진자 펜절럼 등과 같은 거시적 물질들을 활용한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미시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리하면 의도가 미시적 물질이나 거시적 물질에 전달된다는 사실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물질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린 맥타가트는 의도가 물질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자는 물리학자 데이비드 밤의 양자이론은 의도가 물질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가장 근접한 이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봄밤의 양자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거장이자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데이비드 봄은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며 비국소적 연결성을 이론화했습니다.
봄은 우주 공간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인 파동함수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파동함수는 입자와 파동이 복소수 구조를 말합니다. 복소수 구조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동일체란 뜻입니다. 입자와 파동이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봄은 의식과 물질은 모두 최종 근원 파동함수, 복소수 구조로부터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식은 의식 입자와 양자 파동이 복소수 구조이고 물질 또한 물질 입자와 양자 파동의 복소수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식 속 내포된 양자 파동과 물질 속에 내포된 양자 파동은 서로 공명에 의하여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에고의식 2고에서 숟가락을 구부린다는 생각을 낼 때 몰입 상태에서 생각을 내면 이 생각은 양자화되고 양자화된 생각은 물질 속에 양자 파동으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물질에 전달되어 스푼을 구부릴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봄의 양자이론으로 의도가 물질에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놀란 것은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저명한 과학자들이 의도라는 의식의 특별한 상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도라는 의식적 현상을 기술화하고 기계화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선진 외국에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의식 및 의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도 연구는 주관적 마음과 객관적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합 물리학,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주류 뇌과학은 뇌라는 물질에 전기화학적 신호가 마음을 만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몸을 치료하는 플라시보 효과, 플러시보 이펙트,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후성 유전학적 현상 등은 마음이도의 물질을 지배한다는 반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 치유와 생명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도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AI와 기계가 인간의 지성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류만의 고유한 영역인 의식과 의도의 힘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이 집중된 의도로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생리적 기능을 제어하는 능력을 체계화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인간 잠재력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선진 연구자들이 의도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현 패러다임의 과학적 한계를 넘기 위한 선구적인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의 의도 연구는 마음의 과학화와 물질의 의식화를 이끌어내어 인류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